또 아무리 예전에 체력이 없었다고 하시더라도 히말라야를 3번 갔다 오신 거는 네. 진짜 누가 할 수 있나? 진짜 산을 좋아하시고 이런 분이 가능한 거 아닌가? 그거는 네. 히말라야를 네. 안 가보신 분이 하시는 거고, 네. 히말라야는 네. 돈하고 시간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진짜로. 네. 그리고 히말라야도 이제 코스가 여러 가지인데, 네. 가장 쉬운 코스가 이제 푼힐 전망대라고, 거기는 2,700고밖에 안 돼요. 저도 처음에 거길 갔고, 그 다음에 뭐 3,000,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5,800까지 갔지만, 히말라야를 끝까지 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시간이 있고, 천천히만 가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요. 다 할 수 있는 거여서 그 히말라야 갔다는 거에 너무 이렇게 속지는 마세요. 뭔가 상징적인 그런 아이코닉한 그런 게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시간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히말라야를 가서 또 실패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 못 올라가고. 그 왜냐하면 하루에 올라가는 고도를 보통 600m 이상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고산증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600m 가려면 어떤 날은 3시간만 해도 다 가요. 그러면 하루 막 남으니까 이건 아니다. 아깝다. 왜냐면 우리는 좀 휴가 내고 왔으니까. 그럼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다 보면 고산증 와서 못 올라가고 내려오고 실패하고. 근데 천천히 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히말라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 가니까 조금 더 자신감이 자신감 있으니까 또 가는 거고요. 그렇게. 네. 또 이런 경험이 구글 네. 본사로 갈 때 인터뷰할 때도 되게 맞아요. 효과적이었다고. 네, 맞아요. 다들 히말라야 갔다 왔다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하다.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가는 거 자체가 다들, 히말라야 어떻게 가만 하지만 가면 별거 아닌 건데. 근데 남들이 봤을 때, 그런 거 어떻게 하지라는 것도 한번 해보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남들은 항상 속고만 있는 거니까. 계속 속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자신감 향상에 진짜 좋은 것 좋은 같아요. 것 작은 같아요. 성공을 계속 하라고 하셨는데 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너무 그 큰 두려움을 대면하는 작업을 네. 해보니까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이 경험 네. 있잖아요. 네. 히말라야 맞아요. 별거 아니야. 별거 안 할 수 아니에요. 있어.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 갔다 오신 분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말씀드리니까 갈만한 갈만해요. 진짜 100% 갈만하고, 제가 한국에서 지리산, 설악산도 안 가보고 가본 사람이에요. 연습도 히말라야를. 안 하시고 연습도 안 하고요. 저는 등산을 그때 아직 입문을 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래도 한번 시작하려면 히말라야부터? 이런 허세? 그래서 한번 그게 있어서 한번 간 거였는데, 가보니까 괜찮아서, 산이 재미있네?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와서 지리산도 가보고, 설악산도 가보고, 동네산도 가보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마 이런 아이코닉한 거를 해보는 거, 그래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 이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체력이 안 좋으니까 안 하게 되고 네. 그 악순환에서 나는 못하는 사람이고 네. 이 굴레에서 뭔가 하나 시도해보면서 할만한데? 맞아요. 괜찮은데? 하면서 조금씩 다른 거를 해보면서 또 다른 기회들이 또 열리고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나는 그런가 보다 나는 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네. 생각하면서 완전히 그 생각하는 네.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검도 사범이라고 하면 네.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시간만 있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로 그래요. 네. 일단 운동신경이 저는 없어요. 네. 혹시 어느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학력고사 세대고, 네. 학력고사 세대는 체력장애인가 뭐라고 네. 불렀는데, 체력증. 20점이 저희가 340점이 만점이면 320점은 시험 점수고 20점이 체력 검사예요. 그러니까 오래 달리기, 100m 달리기 저는 그 만점 받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 100m 달리기가 22초였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달리고, 왜 그 굴욕 사진 나올 정도로 막 그 안면 근육을 막 이렇게 하면서 뛰어서 가도 22초고, 선생님은 너는 지금 걸어왔냐? 막 이렇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운동신경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없으면 운동도 안 하니까 더 운동 못하고, 이게 이제 되고, 피구, 항상 왜 그렇게 피구를 하는지, 저 피구 너무 무서워갖고, 그러니까 운동은 정말 담을 쌓았고, 근데 고등학교도 운동 별로, 이제 체육 시간만 하고, 대학교 때는 뭐 체육 없으니까 더 안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미국 가서 그래도 달리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달리기는 저의 루틴이 됐고, 그래서 이제 습관이 됐죠. 근데 체력이 제가 이제 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는 이렇게 항상 친절하고 에너지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힘들어서 짜증이 나면 친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절함이 체력에서 나오고
좋은 엄마는 체력에서 나오더라고요. 친절 엄마는. 그리고 또 일을 뭐 어느 정도까지는 잘하겠지만 정말 어떨 때는 야근도 계속해야 되고 출장 가면 시차 안 맞을 때 계속해야 되고 일도 잘하려면 체력이 밑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20대, 30대는 기본적인 또 젊음이 있다 보니까 뭐 밤 하루 새도 회복도 금방 되는데 30대 넘어가면 그 깡으로 버티던 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에너지를 이렇게 방전시키는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맨날 피곤하고 막 짜증내고 싫거든요. 그래서 체력도 정말 실력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운동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그리고 운동을 계속 이제 뭐 달리기나 뭐 마라톤도 조금 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운동을 계속 하고 40세 때는 좀 다른 걸 해보자 그래서 검도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운동 그 체력은 정말 중요하다. 이게 실력의 기본이면서 실력의 한 80%를 차지하지 않을까. 왜냐면 기본적인 왜 일하는 거의 실력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정도 그만큼 하이 퍼포머들까지 갔다면. 그러면 그걸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결국은 체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를 컨트롤한다라는 거잖아. 나는 내가 매일 운동할 거야. 그래서 운동하면 너 괜찮은 사람이네. 너가 약속한 걸 너한테 지키네.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몸이 튼튼하니까 공부도 더 이제 열심히 할 수 있고 제가 그래서 2년 과정을 1년에 끝낼 수 있었던 것도 잠도 조금 덜 자고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게 습관이 돼서 계속 이제 운동을 해 왔던 거고 그래서 운동을 안 한 저를 이제 상상은 못 하는 것 같아요. 상상은 못 하고 근데 이제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동료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다 왜 새해 결심 운동 항상 들어가잖아. 운동 다이어트. 근데 이제 그 영어 들어가는데 그 꾸준히 못하는 이유가 저희가 뭐 가다 보면 회식도 잡히고 뭐 야근도 해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또 왜 이렇게 시댁 행사는 또 왜 생긴지 왜 애는 또 갑자기 아픈지 근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은 운동이라는 거는 그냥 지금 미뤄둘 수 있고 그냥 이거는 그냥 스킵할 수 있는 거로 하다 보니까 안 하다 보면 계속 또 안 하고. 근데 그게 한두 번 쌓이면 또 계속 안 하게 돼서 다시 시작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운동을 중단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좀 슬럼프에 빠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신경이 없기 때문에 검도를 되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검도 짧은 시간 한 사람이 훨씬 더 잘해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맞나. 이제 슬럼프에 빠지죠. 그러니까 안 느니까. 근데도 제가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단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또 그 열정이 또 생겨요. 그럼 또 다시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루함은 지루함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운동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달리기도 매일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체력을 만들어 나가려면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네. 영어 이따 여쭤볼 건데 영어도 매일 꾸준하게 그래서 네. 아까 멈추면 못할 것 같다고 해서 매일 아침 한 시간씩 달리기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네. 처음에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뭐 1km도 쉽지 않으셨지 네, 네, 않았어요? 네. 처음에 제가 이제 미국 그 자기 개조 프로젝트 할 네, 때는 처음엔 이제 이렇게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달리기부터 시작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걷기, 빠르게 걷기, 그다음 이제 달리기 했는데 이제 달리기가 되면서부터는 저는 운동장을 안 달리고 일단 길거리를 달려요. 일단은 돌아올 수밖에 없게. 예, 예. 그러니까 어디든 지금도 미국에서도 달릴 때 전 길거리 달리거든요. 운동장 공원 달리는 사람도 있는데 공원 달리다 보면 집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전 무조건 가서 멀리 갔다가 그러니까 1시간 있으면 30분을 가고 30분 오고요. 어떤 날은 15분만 있으면 정말 7분은 가고 7분 오고 그러니까 그냥 시간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그래서 달리 하다 보면은 그냥 늘어요. 진짜 조금씩 늘고 그렇다고 제가 막 달리기 목표가 있어갖고 뭐 마라톤을 서브3를 끊어야지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내가 하는 만큼만 하자. 너무 제 자신한테 기록이나 이런 거에서 프레셔는 하진 않아요. 그냥 꾸준히 하자. 그리고 제가 하다 보니까 오늘 빠지고 내일 빠지고 모레 빠지면 그 다음에 시작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빠지지 말자. 그렇게 힘들게 된다면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또 이제 성장하면서 원래 나 1km도 못 달렸는데
이제 네. 10km 1시간씩 맞아요. 매일 루틴처럼 하시게 되면서 또 자신감을 맞아요. 생기시고. 이제 1km, 2km 달리잖아요. 그럼 5km 대회를 나갈 수 있어요. 반만. 5km를 달릴 수 있으면 10km 대회 분명히 뛸 수 있어요. 10km 달릴 수 있는 사람은요, 하프 대회 다 달려요. 하프를 달린 사람은 풀코스 다 달릴 수 있어요. 그걸 해보니까 되니까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네. 풀코스도 나가고 네, 제가 7번 나갔어요. 되게 이게 대단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그 기록은 안 좋아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네. 아니, 근데 풀코스를 막 목표로 한 거는 네.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7번 뛰었고, 뭐 막 어떤 사람은 뭐 이 시간을 단축하려 더 하는데, 아, 이 정도 뛰었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하루 달리는 게 더 중요하다 해서 그냥 또 이제 그게 관절에 무리가 온다고 하니까 그냥 욕심도 없이 또 미련도 없이 그냥 달리는 걸로 그냥 바꿨어요. 근데 뭔가 새로 도전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거리낌이 없으시다는 걸 느꼈어요. 아, 이렇게 저도 살고 싶다는 생각. 그냥 뭐 인생 한 방인데 하고 말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할까 말까 하는 거는 하자. 왜 그 마크 트웨인이 20년 뒤를 돌아보면 네. 너가 한 것보다 안 해서 후회한 거, 안 했기 때문에 후회하고 실망할 거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너무 뭐 상투적일 수 있겠지만 네. 그럴 것 같아서 해보자. 미국 갈 때도 저 엄청 겁났어요. 왜냐면 50살에 미국을 가야 되는데 일단은 기득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있을 때는 뭐 전무 타이틀, 저 팀 다 짜놨고, 이제 어시스턴트 비서분도 다 계시고, 제가 인맥도 다 있으니까 일도 되게 수월하게 하고 있고, 그걸 다 두고 네. 가면은 이제 팀원 일이니까 제가 혼자 가서, 그럼 나는 이제 영수증 붙이는 작업보다 네. 다 해야 되고, 비서도 그 당시엔 바로 없었어요. 없었고, 팀원도 하나도 없고, 인맥도 하나도 없고, 지금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첫 번째 이유였고 이제 두 번째는 영어가 아무래도 저는 뭐 유학을 했다고 하지만 유학생 영어는 그냥 딱 그 정도예요. 근데 저는 커뮤니케이션 팀에 있다 보니까 정말 영어 난다 긴다는 저도 한글로 하면 보도자료 30분이 쓰거든요. 저도 빨간 펜 다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어로 하게 되면 저 원어민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얘네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디렉터인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안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정말 들었어요. 근데 내가 가서 진짜 망하고 창피하게 뭐 망하고 되돌아오더라도 가는 게 맞다. 그것도 경험이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고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여기도 별거 아니고 잘 했고 그래서 좀 그냥 자기 자신 한계를 좀 밀어붙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새로운 것도 한번 해보는 거. 예. 안 되면 뭐 본전이지 않을까. 누가 뭐 그렇다고 뭐라 하겠어요. 일단 저는 체력하고 영어는 정말 비슷한 점이 많은데 네. 이거는 하다 말다 하면은 정말 늘지가 않고 그렇다고 꾸준히 한다고 해서 이게 금방 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는 영어랑 그럼 체력 관리를 같이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같이 묶은 것도 많은데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팀에 있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특수상하긴 해요. 더 요구하는 레벨이 더 높기도 하고 또 제가 본사에 갔을 때는 더 그 요구하는 수준이 더 많이 높아서 생존이었죠. 저는 사실 정말 내가 여기서 생존하려면 영어를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니까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잠이 안 왔어요. 예, 잠이 안 왔어요. 제가 이제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자다가 뭐 20분, 30분 맞춰놓잖아요. 그러면 설핏 잠들면 내가 막 이렇게 해갖고 야 네가 지금 어느 때인데 잠을 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6개월 동안은 너무 억눌렸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계속 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영어를 미팅 들어가거나 이럴 때 그걸 다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미팅 하면서도 이제 뭐 미팅 노트도 하지만 얘네들이 쓰는 표현들도 다 적어 나도 저거 써먹어야지 뭐 이런 것도 해서 적고 이메일 오면은 이메일도 읽지만 요 표현 너무 좋다 그럼 또 주어 같은 것도 적어서 나도 또 그거 써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대1 그 튜터를 구해갖고 매일 지금도 해요. 매일 이제 저희 조셉님이 이제 요 영어 책 감수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매일매일 영어 튜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토스트 메스터스 클럽이라고 해서 영어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클럽도 듣고, 그러니까 영어가 생활화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이런 시간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너무 절박했고, 지금 당장 그만큼의 영어가 필요했고, 환경이 더 그렇게 됐으니까, 정말 3시간씩, 하루 3시간 이상을 영어에 투자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다면 굳이 그거를 다 할 필요는 없고, 단지 한국에 있으면서 영어를 어떻게 꾸준히 할 수 있는가 장치는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아는 것 뭐 많이 하면서 우리가 새 교심을 매년 하면서도 매년 안 되는, 꾸준히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뭐 튜터링이든 뭐 그룹 스터디든 뭔가 하나 스트럭처링한 거를 하나 갖고 가고, 그 다음에는 뭐 클래스를 들든지, 아까 그 영어 발표 이런 동아리 이런 거 활동도 하고, 그래서 매일 꾸준하게 아니면 친구들하고 나누는 그런 밴드나 아니면 카톡방을 열어서, 저도 이제 매일 거기다 올리고 하니까 약속이니까 또 그것 때문에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꾸준히 하게 하자. 근데 지금도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돌아서 한번 까먹고 돌아서 한번 까먹고 해요. 근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뭔가 새롭게 발견할 때는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게 속이 풀려, 체하다 했잖아요. 체하다가 영어로 뭐지? 그저께. 체하다랑 뭐라, 우리는 체하는 걸 되게 많이 경험하고, 근데 미국은 그냥 I have indigestion이, 근데 digest indigestion인데, 근데 그것도 너무,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럼 막 찾아봐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속이 더부룩하다 뭐야? 그럼 또 해보면 I feel bloated가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궁금한 것들 하면 또 메모지 이렇게 해놓고, 집안에서는 또 이렇게 제가 큰 화이트보드가 있어서 그걸 써놔요. 그러면 이제 화상통화 하거나 또 선생님하고 열 때 또 그걸 또 써먹어요. 그러면 2번, 3번 써먹으니까 덜 잊어먹게 되고 해서, 장치를 그냥 쭉 여기 밴드방도 있고, 카톡방도 있고, 화이트보드도 있고, 그다음에 그 노트, 제 닥스 노트도 있고 해서, 여기저기 정말 하나 표를 하면 다 대 6번 써먹는 거, 써놓는 거죠. 저는 또 브런치 글도 어떨 때 올리니까 거기서 할 때도 또 올리고. 결심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책에 결심해서 안 되는 거라고 네, 하신 거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최소한의, 그러니까 뭐 너무 큰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네.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매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네. 이거를 정해놓고 그것만이라도 하라고 네. 하는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것만이라도 하고, 혹시 그거를 오늘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기법하지 마. 그냥 그 다음날 그냥 또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오늘 못했으니까 이번 주는 끝났네 이러지 말고 그냥 또 이어서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게 좋지 안 하는 것보다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거야. 너무 자기 자신한테 너 왜 이렇게 못했어? 너는 의지가 박약해 막 이러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가가지고 절박하니까 영어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전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네. 아쉬움은 엄청 많죠. 저의 가장,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사실은 20대부터 영어를 정말 제대로 잘하고 싶다. 네. 뭐 더 전이겠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세대는 듣기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펠링도 다 쓰는 대로 외웠어요. 뭐 우리 저 맨날 웬드즈데이, 거기 D 발음 안 되잖아요. 웬스데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강세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그렇게 외워서 하다 보니까 막 발음들, 제가 40살에 파닉스를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제대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내가 20대 때 했으면 영어를 되게 잘했을 텐데.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조금 더 액티브하게 영어에 좀 연습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은 뭐 오늘이 가장 빠르고 오늘이 가장 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시작하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너무 그 당사자나 경험자로서 너무 중요한 조언인데, 사실 현실에서는 내가 언제 영어를 쓸 수 있겠어 이렇게 하다가 막상 기회가 됐을 때 진작 해놓을 거예요. 맞아요. 이건 축적된 시간, 영어는 어느 공부보다 축적된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네. 그거는 당장 급하게 막 시험 당장 닥쳤다고 막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쓰는 게 수준이 아니죠. 예. 근데 진짜 영어는 뭐 기회의 문을 정말 많이 열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제가 구글에 있었을 때 보니까 전 인터넷의 모든 문서가, 디지털 문서가 뭐 각 나라마다 언어로 돼 있을 텐데, 영어가 60, 그러니까 56인가 60 정도. 그다음에 프랑스, 중국어, 프랑스어, 뭐 이렇게 스페인어, 독일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인구로 봤을 때는 뭐 남북한 합쳐서 거의 1억에 가깝지만,
우리나라대로 된 문서는 1%가 안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만 된 자료만 읽어서는 정말 그 방대한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전 세계 광고의 50% 넘게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알면 정말 이 기회 문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정말 영어를 지금부터 해놓으면 기회 문이 열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점점 갈수록 지금 우리 옛날에는 스타트업들 그 국경의 보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진짜 제품을 팔면 어느 나라에서 다 살 수 있고 앱에 뭐 올려놓으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글로벌해진 마켓이기 때문에 영어가 더 중요하고 또 하나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외국 회사에 합병이 되신 거예요. 네. 한국 회사였는데. 네. 그리고 오늘 데이 1부터 갑자기 미국 회사 간 거죠. 근데 그러려면 너무 늦은 거죠, 그때. 물론 또 그때부터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고 한다면 사실 영어는 미리 해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나의 앞으로의 가치, 기회를 정말 높이는 거다. 어떤 투자보다 체력과 영어는 네. 뽑을 수 있다. 네. 진짜 뽑을 수 있습니다. 네. 경험자분이 네.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